이번 시간에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안 평야지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원지대, 요르단 계곡지대, 이번 시간에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동부 고원지대입니다. 트랜스 요르단 지역입니다. 자, 먼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르단강 동쪽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바산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책에서 제일 첫 번째 지도 6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맨 오른쪽 위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있죠. 그 왼쪽 아래쪽 가이사랴 빌립보 그 아래쪽에 보면 바산 고원지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산 고원지대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야르묵 강까지입니다. 야르묵이라는 지명은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요르단 강으로 합류하는 강이 있습니다. 야르묵 강까지 바산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대가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고원지대에 비옥한 평야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야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풀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 고원지대는 그 윗부분은 평탄한데 왼쪽 편, 그러니까 서쪽 편으로는 급경사를 이루어서 훌레 분지에 이릅니다. 훌레 분지는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훌라 호수 있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훌라 호수 동쪽에서 바산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길은 대단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 바위가 좀 많이 있는 서쪽 경사지대에는 소를 방목합니다. 풀밭이 있는 곳에는 양을 키울 수가 있고요. 바위가 있으면 소나 염소를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소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메시아 고난장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가리켜서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한다 했고, 에스겔 39장 18절에도 바산의 황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를 많이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그 귀족 부인들, 귀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빈둥거리면서 술 마시면서 사치 향락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야지대에서는 그 현무암이 부서진 검고 비옥한 토양에서 밀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3절에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강수량이 차이가 나는데 이 바산 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를 향해 있는 서쪽 지역에는 강수량이 풍부한데 그 동쪽 지역에는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020밀리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비가 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산 지방에 그 내리는 비는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시내를 이루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들이 야르묵강 상류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야르묵강에서 물들이 모여서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요르단강으로 합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바산 지역을 가리켜서 아주 풍요로운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이야기할 때 샤론 평야, 갈멜, 레바논,
길르앗, 그리고 더불어 꼽히는 게 이제 바산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고 그의 혼이 에브라임 산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로다. 예레미야 대언자 당시에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본토로 데리고 오시고 그 땅에 심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이 갈멜과 바산의 그 풍부한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미가 대언자 역시 미가 7장 14절에서 주의 막대기로, 이 막대기라는 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에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이 북쪽에 있고요, 남쪽에는 이 길르앗 산지가 있습니다. 고원지대이고 풀이 잘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길르앗과 바산에 머물고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산이 그 풍요함을 잃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33장 9절이나 나훔 1장 4절, 그리고 스가랴 11장 2절에 보면은 바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것을 가난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산 지역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상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과 저 중동 지역의 전쟁 벌어지는 걸 보면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바산 골란입니다. 그 바산 고원지대 저 아래쪽에 보니까 바산에서 수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아스타롯, 그 밑에 보니까 골란 나오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제2의 엑소더스 돌아오고 나서 이 바산 골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또 한 곳은 저쪽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블레셋 지역의 이 가자 지구, 그쪽도 상당히 중요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 골란 지역에는 또 이전에 구약 시대에 도피 도시가 있던 곳입니다. 요르단 동편의 세 개, 요르단 서편의 세 개 도피 도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산 골란입니다. 자, 위치를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에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려면은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갈 것 같아요? 저 높은 헤르몬 산이나 갈릴리 산지 이쪽은 다니기가 힘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그쪽 요르단강 상류 쪽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르묵강 그 부근에서 건너든지 벳산을 향해서 건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통로가 바산 골란입니다. 이 바산은 고원지대죠. 고원지대에서 군사가 딱 주둔하고 멀리서 보면은 군대, 적의 이동 흐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고지대에서 저지대를 향해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이 국제 도로가 발달해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는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해변길로 가는 길이 해변길로 가는 길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은 해변길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북쪽 단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을 통해서도 해변길이 다니는데 이쪽 시리아에서 바산 아래쪽에 있는 바산 골란을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해변길하고 만납니다. 국제도로하고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 지역하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해안을 장악하면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트랜스 요르단 지방을 거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그 에시온 게베를 향해서 아카바만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왕의 대로하고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로 오른쪽에 있는 모압 광약길하고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거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상인들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 도로의 관할권을 가지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바산 왕 옥을 죽입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쇠로 된 침대에서 자는데 그 침대 길이가 4-5m 정도 됩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그 바산 땅을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나오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도 21번 지파 간 가나안 영토 분배한 걸 보면요. 그 일대의 바산 지역을 차지한 것이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요르단강 서쪽에서 자기들의 상속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잦은 영토 전쟁을 벌입니다. 주로 쳐들어오면은 이쪽 시리아에서 쳐들어오려면은 이 바산 지역, 길르앗, 라못 지역 이쪽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신약 시대 당시에는 이곳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 46쪽을 보시면요, 신약 시대의 그 영토 분배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로마 총독 지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푸른색으로 채색된 것이 헤롯 빌립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말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빌립이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런 영토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성경에 나오는 자기 아내를 헤롯 안디바에게 뺏긴 그 빌립이 아닙니다. 그 왕 빌립이 아니고 아내를 뺏긴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불만이죠. 다른 때는 보니까 시아 주버님이나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헤롯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왕가의 계보에 들어가 있지만 왕위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유혹을 하니까, 제수씨를 유혹하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 빌립은 왕위에 오른 분봉왕 헤롯 빌립입니다. 4분 영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지역에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요르단강 거의 동쪽은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문화도 거의 그리스 문화가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자, 그 바산 고원지대에서 야르묵강 이남으로 내려오면은 또 높은 산지가 보이죠? 푸른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과 암몬이라고 했는데 길르앗은 요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암몬은 민족 이름입니다. 반드시 암몬이 이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차지했다가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계속해서 그 민족 간, 국가 간 영토 경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냥 길르앗 산지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명입니다. 야르묵강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내려가면은 그 바산 평야가 높아져서 이 길르앗 언덕이 됩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대가 낮은 저지대에 길르앗 저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길르앗 도움 형태로 마치 그 사발을 엎어놓은 듯한 그 도움 지역이 있습니다. 길르앗 도움 지대가 있고 또 그 아래쪽에 이제 암몬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저지대는 원래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그 땅의 남쪽입니다.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리켜서 므낫세의 후손 야일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야일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서는 하봇 야일이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 야일의 동네, 야일의 고을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길르앗 땅 저지대에 해당되는 주요 도시들이 야베스 길르앗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나와 있죠. 요르단 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벳산 아래쪽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의 조금 북동쪽으로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이 부르는 이름은 복합어이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길르앗 지역에 있는 어떤 아무개 도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 길르앗 이야기는 이미 들었죠. 암몬 자손에게 공격을 받는 야베스 길르앗을 사울 왕이 구출해 줬고 또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하고 벳산 성벽에 시체가 매달렸을 때 야베스 길르앗 용사들이 은혜를 갚는다고 시체를 탈취해 가지고 장사 지내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왕조 시대에 이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 아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합니다. 이 길르앗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르앗 땅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나와 함께 치러 가시겠느냐. 유다 왕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대언자들 불러놓고 이게 길하냐 흥하냐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전부 다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소서 얻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길르앗 라못을 두고 자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지역은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하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길르앗 왼쪽에 보면 그 이스라엘 평원이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죠. 벳산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을 아무 정복한 다음에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진격하면은 그 골짜기를 따라 진행하면은 어디하고 만나요? 갈멜, 샤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 해변길을 따라서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길르앗 라못도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돔 지역은 길르앗 그 저지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지반이 융기한 그 지역입니다. 그 푸른색으로 채색된 게 조금 더 진하게 된 부분이 있죠.
그 에프라임 수풀이라고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지대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돔 지역이 강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야복강이 그 사이로 지납니다. 그 야복강이 흐르는 그 위쪽 거라사, 그리고 야복강 아래쪽 이 지역이 전체가 마치 그 사발이나 밥 공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볼록하게 솟아있는 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돔 지역이니까 꼭대기가 있겠죠. 제일 높은 곳의 고도가 1247m입니다. 자, 이 정도면 예루살렘 800m보다 훨씬 더 높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보다도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고원지대, 동부 고원지대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이 비스가 산이라든지 바산 고원이라든지 길르앗 산지가 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구릉지대보다 이쪽 길르앗이 더 습도가 높고 비가 잘 오는 지역입니다. 산 정상에는 산이 1000m 이상 올라가니까 다른 데 비 내린다면 여기에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구릉지대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와 석류, 아몬드 이런 것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길르앗 지대에 유명한 것이 유향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성가곡 중에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그런 찬양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8장 22절, 예레미야 46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까닭인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향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은 미디안 상인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도단을 향해서 오죠. 도단은 사마리아 서쪽에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강 건너가지고 도단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이 낙타 타고 다니는 이 대상들이 아라비아 지역, 길르앗 지역에서 유향을 모아갖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지 않는 그런 귀한 향료 같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 작물들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그다음 길르앗 지역에서도 목축을 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적은 양에 비해서 그 상품 가치가 상당히 높은 유향이 재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위쪽에 있는 바산 지역은 르벤 지파 절반이 다스렸고요. 그 아래쪽은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길르앗 저지대의 일부, 그리고 그 볼록하게 솟아있는 그 야복강을 중심으로 한 그 돔 지역의 서쪽, 그쪽은 갓 지파가, 그 돔 지역의 오른쪽은, 오른쪽 아래는 이제 암몬 자손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드바 고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메드바 고원은 여러분 그 암몬에서 랍바 아래쪽 헤스본, 빨간색으로 헤스본이라고 점 찍혀 있죠. 헤스본 아래쪽에 메드바가 있습니다. 그쪽에 산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진한색으로,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일대가 이제 메드바 고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이제 주요 도시는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입니다. 자, 마하나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얍복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얍복강. 자, 마하나임, 브니엘 오른쪽에 있습니다.
야복강을 따라서 마하나임에서 분이엘에서 숫곳. 누가 이리 이동했습니까? 시리아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해서 마하나임 그 지역을 주의 천사들을 만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천사와 씨름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분이엘이라고 하죠. 야복강 건넙니다. 강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숫곳에서 가축들의 우리, 숫곳이란 말이 우리, 외양간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변방지대입니다. 중심지는 어디예요? 헤브론, 예루살렘,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골렉에서 물려나거나 이제 쫓겨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전열을 다시 수습하고 새를 모아가지고 다시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동 경로이고요. 기드온도 분이엘 망대, 숫곳,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노라. 내 딸은 일행이 피곤하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했는데 분이엘 사람들,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온 다음에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 왕들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왜 이 지역으로 도망갔을까요? 이 변방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려고 도망가다 결국은 나중에 다 잡히죠. 입다 역시 이 지역에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나서 공백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갑자기 잃고 나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왕이 없다 보니까, 권한대행이 없다 보니까 누가 실권을 잡느냐면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하나임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의 군대하고 이제 대결을 하죠. 근데 이스보셋이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 다 합치게 되죠.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도피해 있던 이 지역이 이제 마하나임 그 지역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변방지대에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여기에는 풍부한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변두리에서 조그만하게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까 우리 지도 46쪽에서 본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 침례자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사람, 그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사람, 그 헤롯 안티바가 길르앗 서쪽에 있는 페레아 지방을 다스립니다. 베레아 아닙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그 부근에 바울 전도 여행에 나오고 요 지금 페레아 지방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사역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 말기에 페레아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 저지대, 길르앗 돔지대, 그 다음에 돔지대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암몬 이 자손들 이름, 민족 이름이기도 하고 국가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암몬 자손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길르앗 남동쪽으로 내려와서요. 그 평야지대가 있죠. 약간 색깔이 조금 옅어지는 그리고 노란색 그 사막하고 좀 만나는 그 지역이 암몬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비옥한 농업지대와 오른쪽 동부 사막지대의 경계에 있습니다.
농부와 양치기, 이 농사와 목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있던 이 길르앗 지역도 풀이 많이 자라고 또 비가 알맞게 내리는 지역입니다. 암몬의 수도는 랍바입니다. 랍바 찾아보십시오. 자, 암몬에서 암몬이라는 글자 오른쪽 아래에 있죠. 랍바.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대로의 분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기점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저 에돔에서 모압에서 암몬으로 쫙 올라오는 그 왕의 대로 그것과 그로부터 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모압 광야길이 랍바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압 광야길은 이쪽에 이제 푸른색이 없는 이제 모래 땅, 바위 땅, 그 황폐한 그 광야길로 해서 랍바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모압과 메드바 고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저 전체를 합쳐가지고 동부 모압 산지를 한 군데 묶어가지고 이제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암몬하고 모압을 따로 떼놓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단계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모압의 중심지는 이제 아르논 협곡과 그 세렛 협곡 사이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였습니다. 자, 아르논강 찾아보십시오. 사해 바다 오른쪽에 강이 흐르고 있죠.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 바다 맨 남쪽에 세렛강이 있죠. 요 경계 사이가 옛날 모압, 그 고대 모압의 위치입니다. 해발고도 약 1000m에서 1300m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아르논 협곡의 그 북쪽, 그리고 사해 바다의 동쪽을 가리켜서 메드바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헤스본 아래쪽에 메드바라고 보았죠. 그 메드바 고원 그 왼쪽에 보면 느보산도 있습니다. 고지대입니다.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물로 침식된 그 협곡들이 있는데 그 협곡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내리는 빗물들이 요르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미만입니다. 근데 모압 본토에는 비교적 비가 잘 내리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약 406mm 정도, 메드바 고원지대에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254mm 정도.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비가 내리니까 목축도 할 수가 있고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있던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은 빵집,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가느냐? 그쪽이 서쪽보다는 이쪽이 동부 고원지대가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비교적 비가 내리는 게 규칙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을 주셨다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이 모압 지역에서 목축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록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 주인이더라. 그 말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왕국의 주요 생산품이 목축에서 나옵니다. 양털, 양고기, 양가죽 이런 것들.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으나 10만 마리를 키운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조공으로 바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마 나라 재산 절반을 주지는 않았겠죠? 그 10만 마리는 조공으로 바쳐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모압 왕 메사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그 정도 키울 수 있는 풀밭이 있고 수자원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르논 강에 여러 상류 지류들이 있고 비가 알맞게 내려서 풀밭이 조성되고 아래쪽에 세렛강도 있고 또 이슬도 내리고 그러면 충분히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사도 짓고 흉년 때 이쪽으로 피난 가면은 곡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잘 자라는 좋은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합니다. 자, 헤스본 민수기 2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헤스본은 자, 위치 찾아보십시오. 이제 위쪽에 보이죠? 라빠 아래쪽에 암몬 조선의 족속의 라빠 아래쪽에 이 헤스본이 있습니다. 이 헤스본도 메드바 고원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메드바가 나오죠. 메드바 산지, 메드바 고원.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 북쪽에 디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르논 강이 이제 두 갈래로 합쳐지는데 그 두 강 사이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그데못 광야 왼쪽에 있습니다. 디본 찾았죠? 그 다음에 모압 본토에 아르가 있습니다. 아르논 강 아래쪽에 있는 그 아르입니다. 모압의 아르. 자, 뻗어 있는 도시가 지금 남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하레셋이 있습니다. 이제 아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길하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압 미스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에 두 가지 지명이 다 같이 표현되어 있죠. 성경 시대 내내 이 메드바 고원지대가 이제 분쟁 지역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유자가 계속 바뀌어요. 모압 영토가 어디입니까 하면 정확하게 그리기가 힘듭니다.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 언제요? 삼국시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이 신라 국경선이 한강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전에 남쪽에 있기도 하고 통일신라 때는 즉 북쪽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모압과 암몬 경계가 딱 어디서 어디까지다라고 못 박을 수가 없는 게 하도 서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뺏고 빼앗기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압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을 아모리 족속이 빼앗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또 차지합니다. 루벤 지파에게 줬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가지고 이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리고 일대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 사사 에훗이 나중에 에글론을 죽이죠. 에글론이 여리고를 공격하고 또 나중에 왕조 시대에 다윗 왕에 의해서 또 분단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의해서 메드바 지역이 또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하거나 건축을 하면은 그 아들들을 잃게 된다고 경고를 줬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왜 아합 시대에 이걸 건축하느냐면요. 메드바 정복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여리고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저 여리고에서 요르단강 딱 건너면요. 바로 앞쪽이 그 메드바 고원지대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옛날 전쟁이나 현대전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모압에서 저 아래쪽으로 세렛강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에돔이 보이죠. 세렛 협곡에서
남쪽으로 아카바만까지 약 117km 내려갑니다. 에시온 개별까지 내려갑니다. 북쪽은 석회암으로 된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험준한 사암, 모래로 형성된 그 바위, 사암 지형이고, 평지라고 뭐 평지가 있긴 있는데 평야지대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사막입니다. 지역은 이 에돔 지역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뉘는데, 북부 지방은 세렛강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분혼까지 이릅니다. 이 지도에는 분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 41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자, 41절에서 44절 여러분 지도에서 한 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호르산 찾아보십시오. 바람 광야에 있죠. 자, 호르산에서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고, 호르산에서 동쪽으로 쭉 아라바 살모나 보이죠? 진을 쳤고, 살모나에서 떠나 분혼에 진을 쳤고, 그 분혼입니다. 살모나에서 분혼을 어떻게 가느냐? 지금 에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쪽이 에돔 산지입니다. 세일산 산지입니다. 그래서 살모나에서 그 동쪽으로는 갈 수 없고, 살모나에서 살짝 남쪽으로 산지를 휘감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살모나에서 휘감아 가지고 쭉 아래쪽으로 쭉 산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보스라를 향해서 올라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분혼과 오봇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분혼에서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떠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에 아바림은 세렛강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남쪽으로 해서 분혼, 오봇, 보스라 요 지역은, 보스라 셀라 요 지역은 에돔 땅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에게 준 땅이니까 싸우지도 말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남쪽으로 해서 에돔 산지를 우회해서 이에 아바림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분혼, 오봇이라는 이 지역은 에돔의 그 세일산 오른쪽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 북부 지역은 해발 고도가 1641m,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저쪽에 북쪽에 있던 저 모압 산지보다도 더 높은 지대가 나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356mm. 이 정도면 뭐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긴 띠 모양의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동쪽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하고 요 접경 지역 그 일대에서 농사나 목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부지방은 분혼에서 남쪽으로 약 80km까지 중부지역인데 석회암 고원지대입니다. 서쪽에 있는 급경사면은 강수량이 150에서 250mm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죠. 남부지방은 그 중부고원지대가 끝나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부고원은 요르단 지구대, 요르단 계곡지대, 지반 치마 지형이라고 했죠. 저 갈릴리, 호수, 요르단 계곡, 사해, 거기에서부터 낮은 지대가 아카바만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 치마 지역이. 그래서 수직으로 뻗어 있는 요르단 계곡지대하고 요 수직으로 90도로 만나는 그 지대가 중부고원지대인데, 그게 급경사와 함께 딱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딱 끊어집니다. 가로로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사막이 펼쳐지는데 사암과 화강암 봉우리들이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약 50mm 이하 정도입니다. 물론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샘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가 좀 적게 내리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는 이 보스라와 이 셀라입니다. 보스라는 성경에 그 에돔의 수도로 나와 있고요. 셀라라는 지역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BC 600년에서 AD 100년경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도 46쪽에 보면은 나바테안 왕국이 나옵니다. 사해 동쪽에 그 넓은 땅이 나바테안이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타스 4세의 그 관할 지역이 다마스쿠스까지 미쳤다고 했죠. 아렙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하기에 내가 성벽에서 탈출했다라는, 그 다메섹 성벽에서 탈출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나바테안 왕국이 요 에돔 지역하고 요 사해 동쪽 지역하고 넓게 북쪽에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총독을 파견할 정도로 그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나바테안 왕국의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힙니다. 거대한 바위 틈새에 건설된 도시고요. 영화에서도 아마 봤을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 촬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어떻게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위에 대문, 기둥 이런 걸 다 조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돌기둥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바위를 통째로 조각을 하고 바위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통로를 만들고 그 안에 집을 만들고 또 이 바위를 쪼아가지고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좁은 그 바위 협곡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좌우 동굴에서 활을 쏘면은 꼼짝없이 군대들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치가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고대 문명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환란기 때 모압에서 적그리스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모압 쪽에서 피하고 숨고 남는 자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를 믿는,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은 환란기 일어나면은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려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자,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